대면검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대검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산은 되었지만 평검사가 총장을 감찰하려고 했던 상황, 즉 뚝은 무너지고 짜장면 면발은 완전히 불었는데요. 현재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발견된 평검사 2명을 어제 오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검 측은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평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상황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고 대검도 법무부에 확인해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언론들과 일부 검사들은 격노하며 총장을 감찰하는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아니, 총장이 이 정도로 의혹이 나오고 감찰까지 받는 상황이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이 왜 이렇게 썩었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죠. 그 부분은 진보 성향의 법조기자 94% 그리고 보수 성향 법조기자 100%가 추미애 장관을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조기자들의 62%가 공수처 설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알고리를 존재하는 이들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또한 그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얼마나 파렴치하고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진보 성향의 법조기자들 약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설문은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10명 기자 중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 클럽은 서울대 폴랩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세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 기자들의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93.9%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중도 성향으로 밝힌 기자들은 90.7%가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조 기자들은 추장관의 검찰 인사에도 응답자 중 83.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어이없이 진보 성향 기자들은 90.9%가 보수 성향 기자들은 전원이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일방적인 생각들이 조금 갈린 것이 공수처 부분인데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응답자 61.6%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요.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보통과 다소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같았지만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5%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15.1%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보수 성향 기자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전부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검찰에 대한 기사를 쓰는 자들의 성향이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촛불 집회에 갔을 때 그 누구도 서초동에서 100만이 모이던 그날까지 언론에서 보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만이 모였죠. 즉 정치에 있어 관심도가 높고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비평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이 정도인데 국민 아니었으면 아찔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역시 모든 개혁에 있어 언론 개혁이 우선이 되어야 할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데요. 검찰 개혁을 비롯해 지금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하나같이 어렵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근 또 쓰인쓴 경험을 하며 좌절과 울분, 다짐, 용기, 각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마구 휘젓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개혁은 언론 개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만 해도 결국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한 결정력이고 가장 큰 요인은 언론의 지속적인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때리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절반의 언론이라도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진실된 보도를 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검찰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론이 저렇게 적폐 세력의 빌부터 계속 여론을 호도해 나가면
가능한 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언론을 바로잡을지 생각해보면 막막합니다만,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언론 개혁을 목표로 잡고 그 실행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가장 더럽고 사회 악인 존재인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큰 부분은 타인의 죄는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의 죄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똑같습니다. 표창장 하나로 징역 10년을 구형할 정도인데 자신들이 접대를 받은 영수증이 나와도 조용하게 침묵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자들은 같이 침묵합니다. 잘못 보도했다가는 검찰이 던져주는 소스를 먹지 못하니까 말이죠. 어이가 없는데요. 이는 언론에게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언론사 수익이 줄어서 걱정이라는 언론인을 많이 받고 도와달라며 다시 구독하고 후원해달라는 언론사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론이 망가져도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를 놓고 걱정하며 자책하는 언론인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름 좀 있다는 언론의 기자들은 다른 언론사를 흉보고 새로운 매체를 멸시하는 기자는 많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언론인 신뢰도 1위, 청취율 1위인 김원효 총수님조차 무시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과실은 관행이고 여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결국 서로 언론도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이에 모두가 입에 담기 민망한 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 그들의 영향력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요. 최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과 작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제 확인한 언론개혁의 요점을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권력 비판에 있어 취약하고 무능합니다. 병장회의에서 결정했다, 당직 사병에 보고하지 않았다 등 이런 어이없는 말로 군필자가 제비한 우리 국민을 우롱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마치 직인을 찍은 적 없다, 논문이 취소됐다 등을 보도했던 작년과 같죠. 이런 기사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거나 배경과 함의를 알고 싶은 뉴스 이용자에게는 결국 설명이 부족한 쓰레기 같은 기사입니다. 결국 그 의심이 이제는 불신으로 자리 잡아 지금 언론들은 외면당하고 있죠. 점점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그들의 계란 파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